이 책 읽기를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잘 남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자, 연말이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올해는 공부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내 인생은 변화시켜 나갈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하려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은 여러분께 연말 선물 또 새해 선물로서 뇌과학 기반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학습하는 방법을 학창시절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참 저도 공부 잘했을 텐데요. 많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그 방법으로 열심히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익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자고요.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면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존재입니다. 디지털은 뭐고 아날로그는 뭐지?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것만으로도 이야기가 꽤 길거든요. 인간은 아날로그적인 존재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날로그 방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일단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기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에 대한 연구 논문도 참 많고요. 그럼 왜 쓰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요? 무조건 쓰기만 한다고 될까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도 학창시절에 일명 깜지, 까맣게 종이를 빽빽하게 채운다고 해서 깜지라고 불리는 그런 숙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먼저 쓰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핑을 칠 때 타이핑 치는 것이 뇌에게 피드백이 되지요. A를 누르는 것과 B를 누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뇌가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위치의 차이 정도이겠지요. 결국은 누르는 동작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요, A라는 글자를 쓰고 B라는 글자를 쓴다고 한다면 근육들의 감각을 통해서 뇌는 피드백을 받게 되고, 피드백 받은 감각들로 인해서 뇌는 A라는 글자의 형상, B라는 글자의 형상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업 시간에 또는 공부하면서 요약하려고 타이핑을 치시죠. 요즘은 뭐 아이패드에 또는 갤럭시 탭에 펜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타이핑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피드백을 받을 때는 누르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 글자의 형상이 뇌에 인지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단어 또는 문장도 뇌에 그닥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써야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요, 애플이나 갤럭시 탭 같은 디지털 기기에 쓰는 것도 효과적이긴 하지만 종이에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 종이에 써야 하느냐면요, 인간은 아날로그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인간에겐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 됩니다. 메모리 팰리스라는 기억 요법이 있습니다. 기억 요법이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국 드라마 셜록에도 나왔었습니다. 메모리 팰리스라는 이 기법은요, 내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의 궁전을 지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방을 만들고 그 방들에 또 나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놓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궁전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있는 왼쪽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첫 번째 서고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책을 꺼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J로 시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네요. 페이지를 하나, 둘, 셋, 넷 넘겼더니 제인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내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의 공간을 저장해 놓고 실제로 책장을 넘기듯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요, 시험을 볼 때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머릿속에서 딱 보고 적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쓰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종이에 쓰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쓰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쓰고서 딱 이제 공부를 마쳤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많이 썼으니까 기억에 남겠지?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습니까? 어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장기 저장소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바로바로 지워버립니다. 어제 열심히 공부했던 그 내용, 나 이거 외워야 돼, 그래야 시험에서 잘할 수 있어 라고 중요하다고 내 인지는 생각을 하지만, 나의 뇌가 정말로 이걸 중요하다고 받아들일까요? 내 뇌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 뇌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인지하도록 만들까요? 인간의 뇌에게 있어서 1순위는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사무라이가 찾아와서 사무라이 검을 딱 놓고 단어 100개를 줍니다. 10분 안에 못 외우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을 10분 안에 못 외웠다고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10분 안에 단어 100개 못 외울까요? 아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외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운 단어는 거의 안 잊혀질 거예요. 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1순위가 생명과 관련된 거, 2순위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생명 걸고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 2순위를 이용해야겠지요.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뇌가 중요한 정보라고 인지하고 장기 저장으로 넣게 됩니다. 근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언제 여러 번 보고 앉았어요? 한 번 보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그렇죠. 기존의 방법대로 간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일본인 뇌과학자 그리고 한국인도 같은 내용의 책을 썼는데요. 뇌과학자들이 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보통은 책을 읽을 때 딱 펼쳐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정말 꼼꼼히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 뭐였더라? 한번 다시 가서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가고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책 한 권 사두고 한 달, 두 달 가다가 먼지만 쌓여가 오는 경우도 많지요. 이 책 읽기를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잘 남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일본인 뇌과학자 그리고 한국인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책을 사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사진을 찍듯이 한 장 한 장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을까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 뇌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은데 이미지화돼서 머릿속에 큰 틀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나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건물을 짓는데 바닥을 다 만들고 장판까지 깝니다. 그리고 벽을 요만큼 세우고 또 페인트까지 칠합니다. 그리고 또 벽을 세우고 패드칠까지 칠합니다. 벽 세우는 사이에 바닥의 장판은 난장판이 되고 페인트 칠한 것도 다 난장판이 돼서 결국은 아무 소용없게 되지요. 큰 뼈대부터 딱 만듭니다. 벽을 세우고 선반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물건을 채워간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난장판이 될 일은 없겠지요. 선반이나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벽 세우고 페인트 칠하고 장판 깔고 이렇게 한다면 괜찮겠죠.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뇌 속에 큰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간중간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어 나가는 것이 벽을 세우는, 그리고 선반을 만드는 것과 같고요. 세 번째 볼 때 비로소 쭉 읽어 나가게 됩니다. 쭉 읽어 나가는 것이 벽 세우고 선반 세운 거기에 물건을 채워 넣는 것이 됩니다. 물건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찾기가 쉽겠죠. 네 번째 읽을 때는요, 중요한 것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읽어나가게 됩니다. 실제 세 번째 읽을 때도요, 첫 번째, 두 번째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선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쑥 읽혀 나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5번까지 읽게 되는데요. 한 번 읽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5번을 읽어요? 처음에 사진 찍듯이 봤을 때는요, 제 책 같은 경우가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런 책을 여러 번 해봤는데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그렇게 사진 찍듯이 보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는 것이 30분 정도 걸리고요. 40분 투자해서 2번을 보고 나면 세 번째 쭉 읽어 나갈 때도 술술술술 읽히다 보니까요, 이 한 권을 읽는데 1시간 반이면 읽게 되더라는 거죠. 와, 신기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읽을 때는요, 30분 정도면 이 한 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포인트만 탁탁탁탁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짧게 얘기한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5번을 보는데 3, 4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훨씬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권이 다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고 레포트를 쓰는데요, 그 부분에 뭐가 있었어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서 쓰기도 하고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여기였었지 하고 딱 바로 펴서 참고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머릿속에 남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께 연말 선물이자 새해 선물로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써야 합니다. 쓰는데 가급적이면 장을 넘기면서 내 눈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쓰셔야 하고요.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착착착 넘기면서 사진 찍고, 두 번째, 띄엄띄엄 읽고, 세 번째, 비로소 쭉 읽어 나갈 때 아주 술술 읽히게 되고, 네 번째, 포인트만 보고, 다섯 번째, 정말 핵심만 딱딱 집어낼 수 있는, 내가 핵심을 집어내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쭉 읽는데 핵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도 많은 것이 남게 되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정말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도록 웸스와 함께 2022년에도 화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